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올려 주신 우리 출연진 유영수 군대 그리고 안무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객과의 대화를 전 출연진이 이렇게 함께 해본 경험은 저도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호흡도 부르시고 천천히 좀 저희가 질문들과 대답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K 댄스 컴퍼니에서 월드월즈 텍스트를 쓰고 드라마투르를 한 안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오픈 채팅방 BK 댄스로 아마 지금 검색을 하면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좀 모아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오픈 채팅방이 사실 코로나 시절에 많이 유행했던 방식들인데 또 이제 질문을 좀 정돈하시고 뭐 글을 쓰시기 좀 불편하시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객석에서 즉흥으로 마이크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 그렇게 질문 주시면은 대답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자리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안무 선생님부터 전체 출연진까지 이렇게 각자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무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드월즈 안무한 이경훈입니다. 마이크 계속 넘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2개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마이크가 안 나오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나오고 있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수 정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드월즈에 참여하게 된 애니메이션 크루의 바람과 백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릿 댄서 베이비 슬릭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댄서 고경래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수 김미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강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김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나정미입니다. 다시 안무 선생님한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올드월즈라는 제목 자체가 영어로 이름을 붙여서 처음에는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올드월즈 뭐가 더 있었다가 안무 선생님하고 같이 정의를 내리면서 올드월즈라는 단어만으로 더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무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작품 전체를 구상하시고 또 안무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가지셨던 이런 안무가의 고민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월드월즈 제목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더월즈, 그러니까 올더월드 이즈 무언가를 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을 춤이라고 바라보는데 그거를 춤이라고 하나로 규정하기보다는 어쨌든 공연은 관객분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은 그럼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는지 거기에 그 땡땡을 함께 찾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약간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셰익스피어는 무대라고 했고 저희 BK 댄스는 춤이라고 했는데 관객 여러분들도 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함께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올더월즈라는 작품을 해보았고요.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춤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인간의 자유 의지는 어떠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 초반에 사실은 무용수들과 함께 연습하기 전에는 저와 저희 창작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글을 그리고 드라마틱을 해주신 안경문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뭐 다른 뭐 조명 감독님, 뭐 또 영상 감독님, 작곡가분 여러 또 다른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먼저 작품의 방향성이랄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한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용수들과 2달간 연습을 진행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첫 공을 이제 보시게 되셨는데요. 그러면은 춤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걸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작품, 이 전작품에 브레이킹이라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했었나요? 네, 2021년에 브레이킹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기획했던 힙합이라는 기획 공연에 저희 리케이댄스의 그 제목이 브레이킹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스트릿 댄서들과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작업을 해보고 나서 저도 스트릿 댄서들과 작업은 처음이었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멋졌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만나본 저는 현대무용수들 혹은 뭐 발레나 한국무용수들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이랑 만나봤는데 스트릿 댄서들이랑 처음 작업을 해봐서 저한테도 조금은 그 미지의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선입견 저도 잘 모르니까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멋진 사람들인데 어떤 게 멋지냐면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롭고 춤밖에 모르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굉장히 순수하게 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 저도 많이 영감을 받았고 함께 작업한 무용수들도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서 그때서부터는 이들이랑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싶고 이렇게 좀 춤 장르를 넘나들고 지워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안경원 선생님한테 하면서 그러면은 먼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작품을 하고 싶을 때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캐스팅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작품이 구상된 대부분은 이게 반대로 가기는 하거든요. 먼저 작품의 제목이랄지 주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작품에 누가 어울리나라고 이제 캐스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제가 스트릿 댄서들과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좀 더 춤의 자유에 대해서 넘나들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캐스팅을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10명을 먼저 머리에 둔 자체에서 작품을 구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작품 하면서도 많이 재미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좀 차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2분 정도 출연진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조금 들려드리고 나서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야기들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은 여기 안무하시는 이영은 안무가와 저와는 지금 리케이댄스 작품을 12년째인가요? 13년째인가요? 이렇게 작품을 계속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안무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러이러한 안무 세계를 조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함처럼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1차적인 텍스트를 만들고 다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안무 선생님이 더 이제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들인데 이 작품은 춤에 대한 더 근원적인 질문들 춤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 단원들과 함께 토론을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 분들 중에서 우리 전범관 무용수 분도 토론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토론을 거치면서 춤에 대한 아주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안무가 진행되었던 이 작품 전반의 과정 속에서 무용수로서 경험하셨던 고민들도 함께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작품을 하기로 해서 모였을 때 그 드라마turg님께서 포토카드를 한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이미지 그거를 저희 테이블에 쭉 뿌려놓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거 한 장만 딱 골라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고른 이유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 이런 거를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각자만의 색깔이 아닐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얘기해서 춤 세상으로 얘기를 넘어갈 때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의 춤을 만들면 이거는 그 사람의 세계가 아닐까 약간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대부분 저도 무용수 생활을 하면서는 뭐 어떤 다른 작업을 할 때 이럴 때는 뭐 텍스트를 먼저 받고 움직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텍스트가 나오기 전 단계부터 같이 이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 나만의 춤, 이 세상을 진지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업이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라고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비 슬리 님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서 사실 브레이킹 아까 안무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작품에 이어서 사실은 두 번째로 이렇게 결합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번 작품도 더 다차원으로 지금 넘어가서 확장되어진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브레이킹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협업을 해가시면서 가지시는 고민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취감, 뭐 성과 이런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지금까지 춤춰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 게 사실 처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이고 좀 긴 호흡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무대 위에 서 있는 시간들이 이번 이경훈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한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작품을 이해하는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다각면에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 춤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트릿 댄스와 이제 현대무용수의 그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음악과 함께 간다면은 현대무용은 작품의 이야기로 많이 흘러가는 편인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경은 안무가님한테 매일매일 밤마다 전화를 해서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피드백도 듣고 했었는데 두 번째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조금 제가 연락을 좀 덜 드렸죠.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스타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작품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걸 상상하면서 지금 이런 작품을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브레이킹 작품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차원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저도 되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 작품에 몰입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과 사운드와 저희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저희 할 때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개무량합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꽤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상 이게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선 제가 순서보다는 우리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순서를 제가 임의적으로 배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묶어서 드러내보고 싶은데요. 댄서분들이 생각하는 이 작품 속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자의 어떤 개성적인 움직임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그게 어떤 것이었을지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나의 자유와 나의 개성이 이번 작품에 어떻게 드러난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마이크를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지금 들고 계신 현준이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이렇게 넓혀볼게요. 저는 이번에 춤을 출 때 저 안에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본 것 같아요. 자유는 일단 둘째치고 오히려 좀 더 내 안에서 좀 어떻게 이 안에서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을까? 거기 안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이 파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한테도 많이 영감을 받지만 외부적으로 이제 동료들한테 받는 영감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좀 궁금해하면서 좀 같이 플러스로 추가를 하면서 찾다 보니까 자유로움을 거기에서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니 계속 그냥 받아 연결해 주시면 될까요? 네. 네, 저는 스트릿 댄스로서 이제 보통 군무가 정해져 있고 뛰어다니거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이 작품에서 이제 걷는 거, 이동하는 거, 제 발걸음, 뛰는 거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좀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래서 시종일관 걷는 게 많이 나왔고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걸었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공간도 이동하고 네, 저는 마음껏 뛰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영원히. 제가 느낀 춤의 자유는 이제 이 작품 안에서 저는 제가 추는 움직임, 제 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몰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냥 내가 보여지는 것,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을 떠나서 그 시선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내면으로 이걸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게 살짝의 저의 자유를 찾은 느낌이었고 네, 이 작품 덕에 그랬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가만히 있을 때도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면 많은 움직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원작의 움직임에서 내가 점점 발전해서 꽃이 피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는 등장할 때부터 솔직히 자유롭긴 했어요. 세포 하나하나 움직이는 저만 아는 움직임인데 혼자서 그런 움직임을 점점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별빛이 되는 이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해서 소우주로 돌까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저는 계속 돌면서 맴돌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자유를 찾았다. 마이크 다시 쭉 돌리셔서 네. 네, 이렇게 넘어가면 자유로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트릿 댄스를 좀 시작했어가지고 스트릿 댄스와 핸드문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저는 스트릿 댄스와 지금 스트릿
스트릿 댄스 현대무용 같이 하고 있는 연수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유로웠고 작품 안에서 주어진 어떤 춤 세상 안에서 좀 더 저로서 존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자유로워졌고 어떤 자극들도 제 안에서 스스로 말하는 걸 좀 더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작품에 있어서 느꼈던 자유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10명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서로 교환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깨는 뭔가 그런 저의 이제 한계가 없다는 거를 좀 제 스스로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는 호흡을 보여주고 또 10명의 무용수들의 호흡을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서 좋았고 또 마지막에 작품이 끝나갈수록 저는 그런 자유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에서의 자유는 일단 두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팜플렛 보시면 첫 번째 장면도 그 처음 이동고 춤세상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춤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과연 자유를 어떻게 그 장면에서 찾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각자가 추는 그 춤 스타일이 컨셉 스타일 이런 게 다 조금씩 있는데 저의 이번 자유 그 장면의 컨셉은 궁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궁절을 하면서 그리고 또 틀을 좀 잡아놓고 즉흥을 하면서 뭔가 자유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유는 두 번째 장면이고 저는 궁절로 자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뭔가 여기 작품에서 자유롭게 뭔가 물 흐르듯이 움직이다가 프레임이 이렇게 갇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프레임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나간 후의 상태 최대한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 움직임 리서치나 뭐 여기 10명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연습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너무 내 자신한테 갇혀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움직임을 찾고 제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많이 했으나 그래서 표현을 하려고 엄청 생각을 하고 작품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멀티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아무튼 상태 위주로 많이 집중하면서 움직임을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작품 안에서 자유의 그 시작을 만들어내는 중책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유는 사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자유를 열어드리는 게 저의 자유였고요.
근데 뭐 자유라는 말을 꼭 그렇게 아름답게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들의 자유가 저는 저에게 자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 한 번씩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 그냥 듣고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딴 얘기인가요? 근데 되게 그래서 벅찬 게 있고요. 그리고 저 삶에서 자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랑 결이 비슷한데 돌아갈 곳이 있어야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가출이고 돌아갈 곳이 있으면 외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지점에서 돌아갈 곳이 있는 상태가 진정 자유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은 이 선글라스랑 같은데 저희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혜씨 때문에 진짜 많이 웃고 즐거웠는데 오늘도 역시나 즐겁고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에서의 자유는 저는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자유로운 상태였었거든요. 대부분 오프닝 시작하면 뭔가 무대 안쪽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형화된 그런 시작의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관객분들 앞에 서서 저희의 그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들으실 수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정해지지 않은 자신만의 길로 찾아가는 이야기를 찾아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작점부터 저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갇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쓴 다음에 프레임이 갇힌 상태에서부터 해방을 하고 그다음에 멀티버스로 넘어갔을 때 이 벽에 대한 이제 다른 차원 공간 저희가 중력으로 인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옆으로 쓸 수도 있고 공중으로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리고 약간 시각 착시 형상을 줄 수 있는 공간의 상태에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느꼈고 마지막 우주 속으로 저희가 원래에 있는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그 뭔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안무 선생님한테 던져지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현대무용 그리고 스트릿 댄서 분들과의 작업에서의 시행착오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게 한국무용을 또 특화시켜서 이렇게 춤을 따라하고 하는 과정들이 어떤 의도와 고민들 속에서 발전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의 춤이 그 사람의 세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슬릭이 저랑 처음 작업할 때는 저한테 맨 처음 물어봤던 게 저 현대무용 해야 돼요? 그거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슬릭은 힙합 하면 돼요. 현대무용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언어를 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당부를 드렸었고 사실은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요번에 두 번째 작업할 때는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첫 작업할 때는 질문이 많았고요. 두 번째 작업할 때는 본인이 이제 해석을 해서 저한테 영상을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작업을 하고 나서는 본인도 내 언어로 이 작업에 임하면 되는 거고 내 언어가 보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제가 의도한 것을 본인이 때로는 조금 더 만들어서 되게 많은 장면들을 저한테 제시해 줬었어요. 제안해주고 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장면에 맞는지 이거를 저한테 동영상을 많이 보내줘서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뭔가 그 사람의 춤은 그 사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는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한국 무용. 춤이 조금 더 춤의 자유가 일단 주인공이 춤이었고 춤추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현대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동시대의 여러 동시대의 사람들, 동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런 춤을 담아내고 싶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꼭 뭐 현대무용이다, 뭐 스트릿 댄스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국한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스트릿 댄스도 사실은 이번에 뭐 힙합 하는 네이비스를 입고 있었고 또 바라본바는 팝핑에서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하는 분이시고 또 저희 또 하우스 댄스를 또 하시고 이 안에서도 조금 저희가 포시도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춤 하면 그 사람인데 그럼 한국무용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한복 입고 연습을 그 장면에서는 했었고 사실은 10명의 호흡을 서로 교환하면서 조금은 좀 다차원의 나보다 조금 더 다차원의 나로 넘나들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서 연습할 때는 한복을 입고 연습을 했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는 무용과를 나왔는데 저희가 한국무용 실기할 때도 사실은 한복을 입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식 문화에서 나오는 호흡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현대복 입고 하는 것보다는 한복을 입었을 때의 그 한국무용 호흡이 우러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힌트 얻고 해서 연습할 때는 제가 물어봤었어요. 한복을 좀 가져와 달라고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복들 좀 가지고 왔었고요. 네, 그래서 연습할 때는 한복을 입고 했었고 나중에 여기 와서는 그 호흡들이 어느 정도 교환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한복을 굳이 입지 않아도 그 문화는 우리가 충분히 교환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다차원의 나로 가기 위해서 현재 지구별에서는 내가 A라는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평행우주에서의 다중우주에서의 다른 별에서의 나는 어떤 춤을 출까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다 나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춤들을 서로 그 춤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 그 춤들을 한번 함께 호흡을 해봤고 하다 보니까 그런 10개 호흡들이 나중에 하나의 호흡들로 좀 합쳐지는 경험들 다차원의 나로 거듭나는 경험들을 좀 의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플로어 쪽에서 객석 쪽에서도 마이크가 지금 저희가 채팅방에서도 조금 못다한 대답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들이 좀 있다고도 올라오시고 또 객석에서도 마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 일단 혹시 객석에서 질문을 혹시 추가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은 진행 쪽에서 마이크가 좀 넘어갈 예정이고요. 마이크가 넘어가는 동안 저쪽에 계시는데요. 이쪽에 마이크 넘어가는 동안 제가 안무 수행할 때 다른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을 저쪽으로 넘겨드릴게요. 지금 원래 저희가 이 공간을 계획했었을 때는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의 객석 뷰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객석 구조도 바꾸고 뭐 공간 우리의 출연 방식도 조금 이렇게 관리하는 계획들을 세웠지만 현재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닥과 벽면을 활용한 어떤 구성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는데 영상에 대한 어떤 의도와 계획에 대한 질문들을 일단 영상 감독님 위에 계시겠지만 많은 토론을 거치셨던 안무 선생님께 대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 이어서 객석 쪽에 제가 질문 연결드릴게요. 뭐 멀티버스 뭔가 다차원을 하려고 이제 다중우주 컨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냥 뭐 1차원, 2차원을 더 떠나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굴절 왜곡,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서 저희 김장현 영상 디자이너님과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한 면의 한 프레임보다는 뭔가 좀 더 구절되고 모곡되고 그 다음에 있는 환경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은 뭐 옆에 뭐 윙이나 혹은 옆에 지금 기둥면이나 흔히들 바닥은 많이 쓰는데 저 벽이나 뭐 이런 기둥들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의 환경일지도 모를 그런 환경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었고 다행히도 저희 그 영상 디자이너 분이 또그 춤과의 인터랙션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열려 있으셔서 실제 저희가 한 80~90%는 사전 제작을 했고요. 극장에 와서 셋업하는 과정에서 무용수들이랑 맞추면서 나머지 10%를 함께 채워갔던,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출연진들도 영상 안에서 놀이의 태도로 그것들 넘나드는 거, 그거를 좀 의도하긴 했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객석의 마이크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아까 원래 후강에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지금 간소화돼가지고 답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좀 마이크를 쥐게 됐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아까 질문 첫 번째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질문의 요지는 스트릿 댄스와 현대무용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작업 방식이나 그리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현대무용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뭔가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게 익숙한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벌써 두 번째로 스트릿이랑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 박무관님의 이유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저희가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배경이나 그러니까 자기소개 단계를 사실은 처음에 거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어떤 자기소개에서 자기의 소개에서 어떤 백그라운드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사실은 또 프레임에 갇혀서 그 사람을 그 프레임 안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추는 춤 혹은 그 사람의 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 관심을 가졌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은 없었고, 오히려 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저도 많이 자극이 됐었고 조금 더 많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그 전 작업보다는 또 지금이 훨씬 더 좀 저한테도 도전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저도 조금 넘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역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도전하는, 실험하는 작업이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의 요지인지는 알거든요. 이제 저는 실험이라고 썼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시는 분은 이제 불편이라고 해야 사실 상충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고, 네, 대답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손을 아주 너무 이렇게 애정 있게 들어주셔서 앞쪽에 지금 한 분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동되는 동안 안무 선생님께 잠시 그냥 짧은 질문. 안무의 과정이 이렇게 단원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경우와 안무가에 의해서 제시되는 경우와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반반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작업은 저희가 마지막 장면을 첫 연습할 때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연습 시간이 너무 조금 일주일에 저희가 4번 만났나요?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4번 정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다 금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이렇게 낭비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말인데 한
1초라도 그냥 막 너무 막 시간을 막 작업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마지막 멀티버스 장면이 일단은 부상에 있었기 때문에 첫 연습에서 이미 그 사장 연습을 먼저 하기는 했었고, 그때 자기소개 차원에서 자기 춤을 먼저 교환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면 주제 움직임 장면 이런 데는 정확히 이제 움직임이 제시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딱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동작을 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작품의 동기 설명에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가 강조가 됐는데, 이에 관해서 작품 파트별 타이틀은 뭔가를 가두는 상황을 제시하고 영상하고 안무의 조합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유에 대한 설명이 각 무용수의 동작 진행이나 구성에 초점있는 느낌이었는데, 혹시 전체 주제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저도 크게 봤을 때 사실은 다차원의 나에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다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타인이 나한테 프레임으로 씌워서 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요런 모습, 궁금한 모습,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 안에 나조차도 갇혀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는 내가 갓생에서는 그걸 저는 이제 춤으로 푸는 건데, 지금 현생에서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생에서는 나는 A라는 춤을 추고 싶은데 내가 A만 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푸는 방법이 다양한 춤들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걸 하려다 보니 그것과의 반대급부에 있는 갇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작업할 때도 사실은 눈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 때나 혹은 아이 때는 다 눈이 다 열려있잖아요. 온몸이 다 살아 숨쉬고, 근데 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면서 다가지는데, 사실은 저희 무용수 입장에서도 그러거든요. 처음에 춤을 추고 이렇게 감각이 열려있을 때는 자기가 다 보여요. 그러다가 뭔가 내가 공연을,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연을 처음 시작하고 이러면 일단은 이제 관객의 시선이랄지 여러 이제 극장 안에 딱 갇히게 되면서 처음에 약간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나중에는 내가 춤을 출 때 바라보는 다른 시선도 좀 느껴지고, 나와 함께 추는 사람도 시선이 느껴져서 조금 더 이제 저 온몸 전체가 눈이 되기도 하는 경험을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좀 다차원의 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 만들었습니다. 네. 자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구나. 네. 그러면서 관객분들이 그러면 나는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조금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올드월즈라는 작품은 소우주가 경직된 세상을 겪어가다가 차원을 이동하면서 다차원의 세상 속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작품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들이 이렇게 점점 구겨지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더 새로운 세상으로 중력을 파괴하고 시간을 파괴하고 차원을 파괴한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계를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기 위해서 우리 무용수분들, 안무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디자이너 그룹들과 함께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나왔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 공연이 이어지니까요.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다시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애써주신 우리 출연진분들 못다한 질문들, 개별 질문들을 로비에서 나오시면서 맞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